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 우석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챕터 11 단순 회귀 분석에서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귀 분석은 이번 책 그 강의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챕터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이 회귀 분석은 통계학에서도 중요하지만 계량경제학에서 중요한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회귀 분석에 관련된 챕터가 여러 챕터로 진행이 되니까 하나씩 익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계량 분석에서는 변수 하나를 분석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보통 2개 이상의 변수의 서로 관계에 대해서 분석을 하게 되고요. X 변수, Y 변수에 불러보면은 X가 Y에 미치는 효과, 단순 상관계부터 시작해가지고 인과관계를 포함하는 것이 우리 분석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분석을 하기 위해서 회귀 분석 모형이 사용되는데요. 단순한 이런 모형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여기 각 Y 변수, X 변수, Z 변수에는 I라고 하는 하첨자가 붙어야지 되는데 하첨자는 빠진 상태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회귀 모형 하면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등호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는 변수 설명 변수인데요. 이 설명 변수가 하나인 이런 모형, 단순 회귀 모형이라고 부르고요. 등호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변수 설명 변수가 2개 이상의 모형을 우리가 다중 회귀 모형 이렇게 부릅니다. 등호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 변수를 우리가 피설명 변수 혹은 종속 변수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 모형 하나씩 해볼 건데 일단 여러분들 머릿속에 요 위에 있는 단순 회귀 모형 머릿속에 두시고 y는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염두에 두시고 강의를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형 회귀 모형의 용도는 뭐 다양합니다. 계량경제학에서는 x가 y에 미치는 인과관계 우리가 추정하려고 하는 거고요. 저 베타라고 하는 거는 x를 정책 개입해서 머니플레이션을 했을 때 y가 얼마나 영향 받는지 를 나타내는 개수가 되니까 베타가 0인지 아닌지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베타가 0인지 아닌지가 중요해지고 그리고 0이 아니라면은 베타의 크기는 얼마인가 이게 대부분의 계량경제학 관심이 됩니다. I가 예컨대 거래량이고 X가 가격이면은 베타를 이용해서 그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 이런 것들을 추정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인과관계 추정이 우리의 주 목적이고요. 다만 최근에 들어가지고 머신러닝이나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요 회귀 모형이 예측 모형으로 자주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프레딕션 모형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는 용도도 굉장히 중요해졌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회귀 분석에 앞서 삼포도를 많이 쓰는데 이 삼포도라고 하는 거는 X변수와 Y변수의 어떤 관계를 쉽게 눈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X축에 아빠의 키가 들어가 있고요. 세로축에는 아들의 키가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대체로 아빠가 키 큰 사람의 아들이 키도 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릴레이션이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거를 정확하게 이제 추정하려고 하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엡실론이라고 하는 이 모형 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빨간 선으로 표시되는 regression line, 선에 대한 추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추정을 하려고 하면은 모형을 조금 써야 되는데 이 간단한 모형을 구체적으로 써보면은 i는 베타 0 플러스 베타 1 xi 플러스 엡실론 i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엡실론 i에 대한 가정은 평균은 0이라는 가정을 하고요. 베리언스는 일단은 시그마 제곱으로 정해진 여기 i와 j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코베리언스가 0이다 이런 가정도 하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 i하고 엡실론 i하고 코비런스가 0이다라는 가정을 하고 우리가 이거를 외생성의 조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조건 굉장히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엡실론 i에 대해서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은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이제 가정을 이제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나면은 우리 관심이 있는 베타 1의 추정치 베타 0 햇, 베타 1 햇을 추정하는 에스티메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크게 보면은 세 가지 것이 알려져 있어요. 리스트 스퀘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메서드 오브 모먼트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맥시멈 라이클리를 이용해가지고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회귀 분석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은 리스트 스퀘어 방법이고요. 단순화시키는 과정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OLS라고 Ordinary List Square라고 보통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 OLS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yi는 데이터죠. yi 햇은 우리가 설명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를 우리가 설명을 많이 많이 할수록 좋은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오차, 잔차가 작아지면 좋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특별하게 잔차를 그냥 썸을 하게 되면은 0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제곱을 해가지고 썸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정량은 베타 1 햇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거 하나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xi 빼기 x바의 제곱의 썸에 그거를 분모로 가져가고요. 분자에는 yi 빼기 yi 바에 xi 빼기 xi 바 x바 이렇게 곱해가지고
그걸 썸을 하게 되면은 베타 1 해시다. 스테이트에서는 regress라고 하는 명령을 이용해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리 조건을 이용하는 건데 아까 모형에서 두 가지 정리 조건을 우리가 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엡실론의 평균이 0이라는 거 하고요. x하고 엡실론을 곱했을 때 코베리언스가 0이라는 이 두 가지 정리 조건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그 0이 되는 조건을 풀어보면은 베타 1 햇하고 베타 0 햇이 OLS와 동일한 걸 알 수가 있고요. 추정은 이제 GMM 명령을 이용해 가지고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MLE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에러텀이 정규분포라고 가정할 수 있다고 치면은 i도 정규분포이고요. 평균이 베타 0 플러스 베타 1 xi에다가 베리언스가 시그마 제곱인 분포를 갖게 되는데 슬라이드가 좀 틀렸네요. 시그마 제곱인 분포를 갖게 되는데 요 라이크는 그 스테이터에서는 이제 ML 익스프레션이라고 하는 그 명령을 이용해 가지고 로고 라이클리드를 써주고 스테이터가 자동으로 옵티마이제이션을 하게 되겠죠. 이 베타에 대한 이제 해석이 이제 중요한데 이 베타 해석은 뭐냐면 x가 한 단위 증가했을 때 y가 얼마큼 증가하느냐 를 재는 거고 베타만큼 증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회계분석 모형을 하게 되면은 로고 모형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세미 로고 모형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종수변수 로고고 개수 베타는 탄력성이라고 하는 x가 1% 늘어났을 때 y가 몇 프로 늘어난지를 재는 탄력성의 의미를 갖게 되고요. y가 로고 형태인데 설명서는 아니다라고 하면은 나온 개수에다가 100을 곱해 가지고 퍼센트로 해석을 하면 되고 반대로 y는 로고가 아닌데 x가 로고다 그러면은 나온 개수를 이제 100으로 나눠 가지고 퍼센트의 탄력성으로 이해하시면 된다. 감사합니다.